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좋은 일만 여러분들께 가득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4년 첫 아이템 저희가 특별 기획으로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타자로 미그 29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요, 우크라이나 공군 소속의 미그 29가 대활약을 펼쳤다는 그런 카더라가 전쟁 초반에 있었죠. 뭐 고스트 파일럿이라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실체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뭐 일종의 뭐 프로파간다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이번 기회에 미그 29를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미그 29는 냉전 시절 공포의 전투기로 인식되었습니다. 서방의 전투기 조종사들, 특히 F-16을 보는 조종사들한테 미그 29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미그 29의 진실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냉전 시절 미그 29 이미지가 어땠었던 건가요? 네,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소련 전투기 하면 무조건 뭐야, 미그,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죠.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 유명한 미그 전투기를 만들어낸 미코얀 그레비치 설계부에서요, 미국의 F-14나 F-15와도 맞붙을 수 있을 만큼 고성능 다목적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1970년대 중반이었어요. 이 밝혀진 유일한 자료로는 알아보기도 힘든 흐릿한 위성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냉전시대 소련의 자랑거리던 정보 폐쇄가 위력을 발휘한 덕분이었죠. 그래서 미국이나 서유럽에서는요, 이 새로운 전투기를 서방 측 최신의 전투기, 당시 기준으로 해서 이 서방 측 최신의 전투기와 상대해도 결코 뒤지지 않을 초고성능 전투기로 단정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램L이라는 이름을 붙인 뒤에 지금 보면은 진짜 허무맹랑하게 짝이 없는 그런 상상도를 그려가면서 그 성능을 알아내기 위해 무진장 애를 썼었죠. 지금 보는 사진이 그 상상도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보면 미그 29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요, 차라리 뭐 미그 29보다는 F-18에 좀 가까워요. 하지만요,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소련이 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1988년에 영국에서 벌어진 판보로 에어쇼에서 드디어 미그 29가 참가합니다. 뒤이어 독일이 통일되면서 아예 미그 29가 통째로 서방 측 손에 넘어가죠. 그것도 아주 멀쩡한 상태로요. 이렇게 되면서 미그 29의 비밀은 순식간에 홀라당 벗겨져 버립니다. 덕분에 현재 미그 29는요, 소련제 전투기들 중 서방 측에서 가장 정확하게 성능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전투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미그 29의 탄생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이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 소련군의 전투기는요, 기본적으로 싱글 롤 파이터였습니다. 즉, 단일 목적에 제한된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전투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소련 당국이 서방 측의 팬텀처럼 폭격에서도 혹은 공중전에서도 높은 성능을 가진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1960년대쯤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요, 항공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소련이 만족할 만한 다목적 기체를 얻는데 좀 힘이 들었었어요. 이런 와중에 1970년대부터요, 미국이 F-14나 F-15처럼 20년이 넘도록 최강의 전투기를 군림할 만한 슈퍼 전투기들을 차례차례 내놓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소련 입장에서는요, 여기에 대응할 만한 고성능 다목적 전투기가 필요하게 됐죠. 이미 소련 내부에서도 이런 전투기에 대한 설계는 1971년부터 시작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분명해진 항공기술상의 열쇠를 어떻게든 만회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여곡절을 거쳐요. 갖은 우여곡절을 거쳐요. 그리고 1982년이 돼서야 미그 29라는 이름으로 기체가 완성돼서 생산하기 이릅니다. 참고로 소련은요, 미그 29를 미국의 F-18이나 F-16에 해당하는 중소형 다목적 지원 전투기로 설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수호이 27, 이 수호이 27을 대형의 고성능 주력 방공 전투기로 삼는 이른바 미 공군의 하이 앤 로우 믹스 방식을 벤치마킹한 거죠. 참고로 하이 앤 로우 믹스가 뭐냐, 이게 고성능 대형기를 공중전의 주력으로 삼고 그보다 다소 떨어지는 중소형기를 그 보존해주는 지상 공격 등 다목적기로 사용하는 전투기 운용 방식입니다. 이걸 보통 이제 하이 앤 로우 믹스라고 하죠. 그러면 미그 29의 구체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네, 미그 29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목적 전투기로 지상 공격과 공중전 모두에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우선 설계에서 눈에 띄는 것은요, 복합 소재예요. 즉, 이 탄소 섬유나 플라스틱 등의 합성 소재를 소련 전투기로서는 처음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기체 무게가
원래 예전보다 12%나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눈에 띄는 점이라면요, 디자인이 과거의 소련 전투기보다 훨씬 세련되어졌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요, 이 F-14하고 F-15의 디자인을 많이 참고한 결과예요. 근데 더 우스운 건 F-15 같은 경우에는 미그 25를 참고했거든요.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소련의 독자적인 개량이 가해진 덕분에 공기역학적 효율이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특히 양력이 굉장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비행 중에 동체에서 발생하는 공기 흐름에 의한 양력만 해도요, 전체 양력의 40%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기역학적으로 우수하다 보니까 급격한 기동을 전개하거나 해도 주 날개에 무리가 갈 확률이 크게 낮아졌어요. 또 공중전에서의 기동성 자체도요, 과거 소련 전투기들의 기준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미그 29는요, 1초에 16도씩 높은 선회율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뛰어난 조종 시스템을 지닌 미국의 F-16과 거의 동등한 선회 능력을 자랑하죠. 엔진도요, 소련으로서는 최초의 애프터버너가 부착된 터보팬 엔진 R33D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력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덕분에 기동성과 비행 성능 모두를 굳이 크고 무거운 엔진 없이도 얻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 기체의 크기를 너무 크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캐노피의 디자인입니다. 이 조종석 캐노피의 디자인도요, 과거 소련제 전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그런 아주 세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전 이 소련 전투기들, 뭐 미그 20이나 미그 31 같은 건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듯이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특히 이 캐노피 뒤쪽이 완전히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종사가 고개를 뒤로 돌려서 볼 수가 없어요. 보통 공중전 할 때는 적기가 옆으로 확 지나가면 이걸 뒤로 확 봐야 되거든. 이런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미그 25나 이런 전투기들은 뒤쪽이 막혀 있으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소련군 조종사들의 불평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미그 29에서는요, 서방 측 전투기들과 유사한 물방울형 캐노피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죠. 실제로 미그 29의 조종석 시계는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미그 29의 또 다른 재미있는 특징이라면요, 환경이 거친 일선 비행장에서의 운영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 적지 않게 되어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미그 29에는요, 공기 흡입구가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체 아랫부분에 있는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커다란 공기 흡입구뿐만 아니라 동체 위쪽에도요, 공기 흡입구가 뚫려 있어요. 제가 사진에서 표시해 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흙먼지 등의 불순물이 많이 들어오는 이착륙 시에는 아래를 닫아버리고 위쪽으로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인 전자장비나 레이더 이런 건 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재밌는데, 이 전자장비와 레이더 면에서도요, 이전에 소련 전투기들과는 적잖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그 미그 29의 AC형에서는요, N109 레이더를 탑재합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요, 이 N109 레이더는요, 동시 다목표 교전이 불가했어요. 하지만요, 이 이후에 나온 레이더, 이게 주코 ME 레이더거든요. 이게 11만 달러의 거금을 들여서 미국 휴조사의 직원을 매수해요, 소련 스파이들이. 그래가지고 그 설계도를 뽑아내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이 주코 ME 레이더예요. 이게 이 무슨 설계도였냐면은 이게 미국의 AP-65 레이더예요. 바로 FA-18에 장착된, 초기형 FA-18에 장착된 그 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종 기술을요, 요거를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코 ME 레이더가.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이전에 러시아 전투기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룩다운, 슛다운 능력까지 확보해요. 그러니까 룩다운, 슛다운이 뭐냐? 룩다운, 하방을 탐색하고 슛다운, 하방을 공격할 수 있다. 보통 비행기가 레이더가 앞에 달려 있으면 전면만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룩다운 능력이 있으면 자기 아래에 있는 것도 이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상 공격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 대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만 달러를 썼어요. 매수하는데. 현재 가치는 한 7억 정도 돼요. 11만 달러 뭐 쓰긴 했지만 이 덕분에 뭐예요? 소련이 절약한 연구 개발 비용은요, 최소한 수백만 달러에 이르러요. 크게 남는 장사죠. 그리고 이 레이더만큼 주목할 만한 게 뭐냐? 이 서방제 전투기들보다 한 발 앞서 다양한 조준 탐색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저 거리 측정기, 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그리고 헬멧 연동 조준 시스템 등의 각종 조준 시스템을요, 중앙 화기 관제 컴퓨터에서 연결시켜서 효율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바로 헬멧 조준 장치가 여기서 부착되는 거죠. 이 시스템 덕분에 미그 29가 서방 측에 처음 알려졌을 때 서방 관계자들을 기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게 헬멧의 조준장치가 열추적 미사일 조준장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열추적 미사일은 과거에는 뭐예요? 눈으로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쫓아가야죠. 쫓아가서 뭐예요? 자기 그 가시선 안에서 조준기 안에다 이렇게 딱 포착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만 이제 락온에서 발사할 수 있었는데 자기 조준기 안에. 근데 미국 19는 이 조준기가 어디 달려 있으니까? 이 조준기가 헬멧에 달려 있으니까 조종사가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려서 적기를 쳐다만 봐도 락온이 가능했어요. 즉 시야 밖에서도 사격이 가능하다는 그런 점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 미그 29도 여러 가지 개량형이 있을까요? 네, 미그 29도요. 이제 개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먼저 미그 29 C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진에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조종석 후방 동체가 커졌죠. 이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이게 왜 커졌냐? 이 부분에다가 증설된 연료 탱크하고 전자 장비를 넣어놨어요. 그러면서 내부 연료 탑재량도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 미그 29 C형의 성능과 용도는요, 기존 A형과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그렇지만 이 A형은요, 소련 내에서 요격 작전을 우선 수행하면서 전선의 상황에 따라서 이동 배치하는 그런 운용 방식을 택했었거든요. 근데 C형은 처음부터 전선에 배치되어서 제공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기체였어요. 또한 C형은요, 전선에서 대지상 작전을 고려해서요, 액티브 제머 전자장비도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주 날개 끝단에요, 신형 레이더 경보 수신기를 배치했고요. 그리고 C형부터는요, 당시 신형 공대공 미사일은 이른바 암람스키의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사실상 미그 29 시리즈의 끝판왕인 미그 29M이 등장하게 되죠. 이 미그 29M은 뭐 이제 미그 33이라고도 불리는데 한마디로 다목적 전투기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소련 전투기는 어떤 단일 목적, 싱글 롤이었는데 이제는 멀티롤이 됐다는 얘기죠. 이 미그 29M형의 가장 큰 특징은요, 조종 방식을 아날로그 방식의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종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서요, 기동력을 배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죠.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 하면 우리가 보통 뭐예요?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러시아에서. 전자기파에 의한 고장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를 선택했다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개소리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의외로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적용하기 곤란했었어요. 아무튼 이외에도요, 미그 29M의 조종석 콕피트에는요, 2개의 화면식 CRT를 도입해서 조종사의 작업량을 줄여주고요, 기체와 공중전투 통제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력 제어 시스템도 교체를 했죠. 아까 말한 이 레이더 카피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M에서. 그러니까 이 레이더는요, 데이터 처리 속도가 기존 러시아제보다 400%가 향상됩니다. 이게 뭐냐면 설계도 들어올 때 그냥 그 레이더 하드웨어 설계만 들어온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도 같이 들어왔어요. 같이 넘겼다고 그 휴즈사에서. 그러니까 뭐 이 소프트웨어 능력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후에 러시아가 레이더 설계할 때 굉장히 많은 참고가 돼요. 이때 이 일이. 또한 공대 지형과 자동 지형 추적 기능 등의 다양하고 새로운 모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거 들어왔을 때 이게 그 설계도 하고 그 소스 코드가 들어와서 이게 분석을 해봤을 거 아니야.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분석을 한 다음에 레이더를 카피를 딱 해보고 나서 그 성능을 해보니까 이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좌절한 거야. 야, 미국 애들은 이 정도구나. 근데 지금 FA-18보다 더 좋은 전투기에는 뭐가 달려 있을까? 그러니까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좌절을 했대요. 우리 미국한테 못 이긴다는 거예요. 또한 적외선 수색 추적 장치는요, 냉각 성능도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탐지거리가 확장됐고 TV 카메라와 고성능 레이저를 이용한 공대공과 공대지 무기를 조준할 수 있는 그런 성능도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이제 기존 AC형에는 제가 아까 큰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드웨어 특징. 동체 상면에 보조 공기 흡입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완전히 없애버려요. 기체 재질도 일부 부분이 교체되거나 강화됩니다. 그리고 전방 동체에도요, 알루미늄이 사용돼서 기체의 경량을 다시 한번 추구해요. 그 결과
미그-29M의 기체 운영 수명은요, 기존 2,500시간에서 4,00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항속고리 연장을 위한 조치로서요, 외부 탑재 연료탱크를 2,550리터용으로 교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비행거리가요, 무려 33%가 연장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한 번 더 개량이 됩니다. 이게 미그-35예요. 근데 외형은 똑같아요. 근데 뭐냐? 주 개량점이 레이더예요. 레이더를 주크-A A4 레이더로 개량을 해요. 그리고 항속고리 무장 탑재량을 다시 한번 대폭 늘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 여기다 심지어 엔진 노즐에다가 추적 편향 노즐까지 장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가뜩이나 얘가 비행 성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비행 성능이 더 좋아집니다. 추적 편향 노즐까지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나요, 아주. 그래서 현재 구형 미그-29를 사용하는 국가들한테 활발하게 판촉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제 비싼 서방제 전투기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나라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어필이다라고 외신에는 처음에 나왔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안 팔렸어요. 왜냐? 미그-29를 처음에 도입한 몇몇 나라들이 학을 띈 게 있었거든. 러시아제 장비를 들여오고 나서 뭐였냐? 러시아 특유의 무 AS. 한번 팔아버리면 끝이야. 뭐 이제 AS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예비 부품 조달도 굉장히 안 되고요. 이런 애프터 서비스가 전혀 전무해요. 그러니까 학을 띄는 거야, 애들이. 상면에 있는 공기 흡입구가 없어요. 특징이었는데 그걸 없애요. 좋지 않았나 보죠,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 그러기보단 그럴 필요까지 없다라는 결론을 내요. 공기 흡입구가 위쪽하고 두 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오히려 여기서 더 많은 고장이 일어났었어요. 오히려 기계적으로 복잡해가지고. 미그-29 해군형도 있지 않나요? 네, 이 러시아 해군의 함상 전투기로서 이게 경쟁을 한번 했어요. 이게 미그-29가. 누구하고 경쟁했냐? 수호이 33하고 경쟁했었어요. 수호이 33하고 미그-29의 해군형이었던 미그-29D가 경쟁했는데 여기서 미그-29가 패해요. 근데 일단 미그-29D형의 외형적 특징은요, 비조건 항모 내 경납고에 주기시키기 위해서 주 날개를 접을 수 있게 설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미그-29M과 마찬가지로 보조 공기 흡입구도 폐지합니다. 이 미그-29D가 항모 갑판상에서 처음으로 이착함한 것은 1989년 11월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호이 33과 경쟁 끝에 다용도성과 해상에서의 전천후 성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인도 해군이 러시아제 항공모함을 들여오면서 미그-29K라는 이름으로 채택을 하면서 기사회생을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해군도 어드미랄 쿠즈네초프급 항공모함에 탑재하기 위해서 30여 기를 발주했죠. 그래서 2016년부터 쿠즈네초프의 기존 수호이 33과 함께 실전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리아 내전에서 실전을 치르기도 했습니다.